네, 후반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중요한 부분. 자, 우리 아까 우리 앞에 자, expansion, 그 다음에 development, 자, 그 다음에 확장과 개발, 발전, 뭐 이렇게 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닝과 래핑, 자, 특정한 사이트를 자, 우리 광고주들은 자, 지배하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아마 향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좀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던 어떤 뭐 확장과 개발, 또 조인과 래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기존 매치에 대한 프리미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아까 우리 쇼케이스 잠깐 설명해 드렸을 텐데, 자, 일반적인, 자, 그런, 조명 광고 화이트 컬러입니다. 자, 가장, 지금도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지하철 시설 광고의 대표적인 매체이죠.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나이키가, 자, 이제 기사화가 됐었어요. 자, 젊은 층을 겨냥해서 타깃을, 젊은 층을 타깃으로, 자, 그 광고에 어떤 눈길을 끌었다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자, 그래서 지하철역과 버스 쉘터에, 자, 쇼케이스를 설치해서, 자, 프리미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라고, 자, 지금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약간 좀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쇼케이스를 중간중간에 좀 바꿨었어요. 굉장히 몇 개월을 좀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강남역과 뭐 삼성역, 그 다음에 신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젊은 층들을, 영타겟들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에 있는, 자, 우리, 지하철 역사의, 조명 광고를, 자, 뭐, 이렇게 쇼케이스 형태로 바꿨다라는, 자, 그런 얘기고요. 이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든 역사나, 그 다음에 지하철 차내, 뭐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자 CCTV라는 폐쇄로 TV가 다 있잖아요. 근데 2006년도만 해도 그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막 캡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약간 보안 업체들을 통해서 약간 뭐 이렇게 뭐 일정한 금액을 내고 뭐 어떤 시설을 뭐 보호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자 물론 지금도 그런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시절을 이었었어요. CCTV를 뭐 개인적으로 달거나 이렇게 뭐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왜 그랬냐면 보시는 것처럼 쇼케이스 자체는 뭐 되게 튼튼했기 때문에 뭐 망치로 뭐 이렇게 얘기로는 그리고 강화 유리 자체도 해머로 깨도 뭐 깨지지 않을 만한 그런 유리를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우리 실제 제품들이 이제 고가의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나이키 측에서 이제 뭔가 방비가 없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까 캡스도 얘기했었, 세콤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보안 장비 업체에 있는 어떤 그런 스티커들 있잖아요. 마크를 갖다 붙였어요. 여기다 쇼케이스에다가 실제로 이제 마이크 그리고 위에 카메라 같이 실제 없는데 안 되는데 기능은 뭐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우리 이용객들이 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라도 자, 그렇게 뭔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 보안업체랑 연계가 돼 있다는 것들을 자,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매체 자체에 대한 어떤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게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매체 형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당시에 굉장히 자, 기존의 조명 광고를 좀 더 디벨롭을 했던 그렇죠? 자,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자, 실제 제품 전시를 위한 자, 쇼케이스를 제작을 하고 자, 그 매체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즉 실제 제품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자, 어떻게 할지를 자, 같이 고민했던 자, 그런 어떤 매체 운영이었고요. 자, 계속 기존 매체에 대한 프리미엄 합니다. 자, 아까는 약간 우리 밴드 에이드 광고가 액자랑 그 다음에 우리가 손잡이 부분에 이제 거기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아마 벌써 이미 이제 눈치채신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뭘 프리미엄화를 했지라고 할 텐데 근데 액자형을 프리미엄화 시켰고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색감이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만 자, 우리 액자 테두리가 노란색이죠. 그리고 이쪽에 액자는 자,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되게 깔끔해 보입니다. 사진상이지만 실제로도 깔끔했어요. 자, 2006년도 지금부터 한 14년 전인데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실제 이 스티커가 없었더라면 되게 액자 형태가 되게 좀 지저분하다는 표현 그렇습니다만 깔끔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알루미늄 형태의 어떤 그런 실버 색깔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었는데, 뭐 때타면 되게 지저분했고,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이제 엑스박스, 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게임 어떤 그런 플랫폼이죠. 자 이런 게임 장비를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런 그런 게임 기기입니다만, 자 실제로 좀 더 이제 어떤 컬러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액자 테두리를 자 특정한 색깔로 이제 던집힌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 액자형 밑에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고급화를 시도하면서 자 이렇게 확장 개념으로 자 스티커, 요건 사실은 광고 매체화가 된 건 아니었고요. 이건 ATL 매체인데 자 이건 BTL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책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자 1 곱하기 1 제곱미터당 얼마씩이라고 해서 책정해서 이제 광고를 받았던 그런 형태까지도 연계해서 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액자만 했다라면 좀 더 그 느낌이 덜할 텐데, 액자를 좀 더 고급화를 시키고 그 하단에 역시 기존에 없던 매체들을 BTL 매체를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메시지에 대한 시너지를 높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하철 액자 광고의 컬러화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고요. 프리미엄화를 자 이렇게 자 일단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 국내 현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랙티브 미디어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약간 디지털 매체들을 약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이거는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상호작용성을 유발하는 매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은 아까 조명 광고를, 그러니까 아까는 쇼케이스 형태를 만들어서 자 디벨롭을 했다라고 본다라면, 자 요거는 자 실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임을, 자 이것도 역시 엑스박스 콘솔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도 뭐 잠깐 제가 설명을 했긴 했습니다만, 우리 사실은 이제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이 이미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이미 선점을 했던 그 시장을 후발주자로 이제 엑스박스가 가다 보니까, 자 어떻게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야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영타겟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삼성역입니다. 자 삼성역 자 조명 광고를 떼어내고, 이건 사실 완전 떼어낸 건 아니고요. 자, 이 프레임 보시면 여기 그대로 있고요. 여기 있는 면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는 자 이 조명 광고 안에 보면 그 당시에 자 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광고면이 있는데 떼어내고, 거기에 형광등이 다 달려 있었어요. 그 형광등을 다 떼어내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자 TV를 설치를 하고요. 자 여기 가운데는 그대로 현재 조명 광고를 이제 그대로 썼습니다. 살려놨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콘솔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보시는 이분 때문에 안 보입니다만, 여기 보이시죠? 자 두 명이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체험형 와이드 컬러 고정 광고 효과에 대한 탁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 게임을 설치해서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엑스박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플레이스테이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닌텐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콘솔 게임들은 자 그 자체의 게임 기기도 뭐 어느 정도 단가가 있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자 이들의 수입원은 실제 게임 팩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시하는 팩들 뭐 3만원에서 때로는 뭐 5만원까지도 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매출을 늘리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일주일 단위로 자 광고주가 나와서 게임들을 바꿨어요. 왜냐 한 게임만 계속 넣어놓으면, 만약에 특정한 사람이 계속 이 뭐 삼성역에서 코엑스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뭐 출근을 하든 뭐라든 간에, 자 뭐 예를 들어 매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매일 똑같은 게임만 있다고 하면 좀 지루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임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좀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한번 좀 어떻게 공격해보고자 자 엑스박스가 실제로 선택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랙티브는 자 상호작용 유발성, 즉 광고를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원웨이 방식이 아니라 실제 게임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자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디벨롭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랜드 체험형 매체. 일단 브랜드 체험이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모검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자, 실제 제품을 자, 어떤 형상화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그린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지하철 광고에 어떤 그런 다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2006년도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이라고 써있죠. 사진상에도. 자, 이렇게 그 당시에 굉장히, 자, 지금은, 뭐, 물론 지금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비슷하게 이제 그런 컨셉화해서. 근데, 지금도 보지 못할 그런 매체들의 유형들이 꽤 많았었어요. 되게 다양성들이 인정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브리즈. 페브리즈는 아시는 것처럼 항균 제품이죠. 그래서, 뭐 냄새를 잡아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 냄새를 잡아주는 방식이, 자, 어떻게 보면, 그 항균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균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냄새를 없애주는 형태가 바로 페브리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냄새를 잡아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또 어디냐면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이죠. 여러분들 이제 곧 12월 달이 되면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제해달라고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시기보다는 많은 회식들이 있을 만한 시기, 특히 뭐 고기를 많이 구워 먹다 보니까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자, 액자형 광고 보이시죠? 자, 액자형 광고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 아까 밴디드가 아까 액자 쓰면서 이 봉을 이용했더라면 이건 액자를 쓰면서 이거 지금 이제 이미지는 없죠. 자, 여기 노선도 광고를 활용해서 시퀀스가 있게끔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자, 불판을 타고 보이시죠? 이거 냄새를 갖고 탔다는 거죠. 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제 솔루션을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매체를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해결해주는 어떤 형태를 보인 거죠. 문제 제기,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냥 평면 형태로 그냥 뭐 페브리즈 뿌리세요라고 했다면 그 어떤 메시지에 대한 어떤 전달력이 파워풀하지 않았을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저는 처음에 이게 고민할 때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페브리즈를 그냥 우리가 케이스를 뚝 잘라갖고 반으로 부조 형태처럼 붙인 걸로 보이시지만, 자, 요건 실제로는, 어떤 그런 실제 페브리즈의 제품은 아니고요. 처음엔 저희가 이제 광고전태, 그러니까 아이들 내면서, 그러니까 제안했죠. 그냥 너희가 공장에다 얘기해서 그 지금 플라스틱 실제 용기를 반 잘라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똑같이 만들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주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뭐죠? 이게 그러니까 그 본을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용액을 넣고 이제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사출 방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 자, 어찌되었든 자 그런 공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뭐 어떤 재질이냐면 더 경량화를 위해서 고무 같은 재질로 이제 제가 썼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서 단지 여기 있는 스티커 페브리즈라고 하는 이게 스티커 보이시죠? 항균이라고 보이실 텐데 자 여기 있는 이 스티커만 자, 광고주에게 이야기해서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제품에 붙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티커를. 그래서 아까 목업으로 떠냈던, 자, 그 제품의 그 고무 형태의 제품에다가 붙였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액자용 그 당시에는 30cm에 약간 뭐라고 일반 종이에다가 코팅을 해갖고서 약간 책받침 같은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책받침. 여러분들은 거의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만, 자, 책받침 형태로 만들었는데 되게 약한 거죠. 그대로는 좋은 광고 형태지만 실제 부조의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화를 시도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여기 나와 있는 컨셉도 자 카피도 해식 후에는 꼭 페브리즈로 마무리하세요라는 자 이런 형태로 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약간 좀 주목을 많이 시켰던 자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과제를 하실 때 단순하게 지하철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편이렇습니다만 물론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또 그런 경쟁 매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방식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일반 그 이용객들이 좀 더 내 광고에 주목을 할지 자 이런 어떤 고민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효율적이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런 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업 기억해 두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 실제 제품과 자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것들을 자 우리가 목업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좀 제가 조금 비트가 안 맞아서 예 좋습니다. 자 미디어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적용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약간 그냥 러프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자 뭐 밋밋한 지하철 광고는 가라라고 해서 S형과 B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S형은 천정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상 보이시죠? 자 B대형은 여기 보시는 자 여기를 B대형 모서리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학기 때는 아마 설명 들으셔서 아실 거긴 한데 아마 혹시 봄학기 때 수강하시지 못한 학생들은 좀 제 설명을 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천정거리 형태를 자 여기 보시는 거죠. 약간 투명 형태로 약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그다음 모델이었는데 자
우리, 그러니까 3D 투명 소재, 약간 투명한 소재를 써갖고 약간 입체형, 3D면 약간 입체감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뭐 이거 그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양쪽에서 보일 수 있게 종이 두 면을 그러니까 250mm 아트지를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양면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죠. 근데 그런 종이 형태의 일반적인 형태였더라면 자 지금은 이제 투과가 되게 그러니까 투명 소재를 쓰기도 했지만 약간 이제 3D 입체처럼 그러니까 좀 더 주목률을 높일 수 있게끔 자 만들었던 형태이고요. 그다음 BD형 같은 경우 모서리형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으로 따지면 웹툰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약간 스토리텔링 기법 뭐 이런 형태를 자, 접목을 시켜서 자 여기 보시는 스토리가 있는 모서리형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게끔 사실은 이때는 환경이 물론 2006년도는 자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그 당시엔 좀 더 많이 회자가 됐겠죠. 또 시너지가 났겠고요. 근데 지금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스마트폰에 대한 강력한 그런 경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 약간 어떤 약간 소재로 인해서, 약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3D 투명 소재를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재가 됐던 아니면 어떤 스토리 방식을 써서 좀 더 스마트폰을 자, 사실은 좀 밀어내고 좀 더 시선을 끌 수 있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쉽지 않은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 사례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어떤 과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앞으로 현업에 나가셔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쭉쭉 뭐 소개해 드렸었죠. 저희가 첫 번째 소개도 지하철 광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었으니까요. 그렇죠? 이 수업 이 그 과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 기존의 매체들을 어떻게 자 크게 뭔가를 바꾸지 않고도 좀 더 아까 얘기했죠. 자 확장을 그러니까 익스펜션을 하고 디벨롭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매체에 대한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건 그 당시에는 매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명명을 했고요. 자, 그런데 약간 좀 최근에는 이제 이 배너 광고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2006년도 당시에는 굉장히 막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켜서 뭐 웬만한 주요 역사에는 전부 다 이런 배너가 다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예의 없는 것들. 자, 롯데 엔터에서 자, 만든 영화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1년 동안에 신청을 쓰겠다고 하고, 자, 영화가 나올 때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자, 바꿔주는 거죠.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자, 롯데에서 만든 영화들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자, 오래된 정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매체들이 실질적으로는 눈높이 많이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 있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거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조명 광고, 뭐 스크린 도어, 또 차내 같으면 액자 광고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우리 차내에서도 천정거리 있었잖아요. 천정 형태나 자 그 천정거리 형태를 역사로 끌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새로운 없었던 매체였기 때문에 뉴미디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 얘기는 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 우리가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자, 가시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광고주가 그런 니즈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배너 광고도 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매체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 쪽의 매체를 과제에 한번 활용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번 잘 벤치마킹 하셔서 적용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자, 천정배너 광고의 시작입니다. 역사입니다. 레전드. 그러니까 2006년도가 사실은 지하철 광고에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의 자, 레전드와 같은 그런 매체들이라고 보셔도 자,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 자료들을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소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판매 방식에 대한 개발인데, 이건 그냥 좀 간단 소개만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현업에서 이제 좀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아마 과제에는 크게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지하철 차내 광고에 대한 믹스 발암 분다라고 돼서 패키지형 광고로 매출 상승이 눈에 띄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편성열차도 아시죠? 브랜드 트레인.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내에 있는 천정거리, 자, 뭐, 모서리형, 액자형까지 할 거 없이 전체를 다 쓰는. 물론 지금은 자, 천정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액자와 모서리를 활용해서 자, 브랜드 트레인, 편성열차를 하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판매에 대한 방식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이제 졸업하시게 돼서 나가시게 되면 뭐 한 양당 뭐 2천만 원, 뭐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뭐냐면 분명히 ATL 매체를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거는 BTL 매체처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새로운 판매 방식이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접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실제 필드에서 약간 리얼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이 설명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든 자, ATL을 BTL처럼 만드는 약간의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떤 형태가 바뀐 것도 아닌데, 목업도 아니고, 래핑을 한 것도 아닌데, 자, 그대로 있던 매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자, BTL화 시켰다라는 게 또 되게 좀, 굉장히 전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만큼 뭐냐면, 이 매체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 매체를 좀 더 밸류업을 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새로운 세일즈 기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편성열차 나오죠. 자, 아주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좀 시퀀스가 있게끔 준비를 한 거긴 한데, 자, 모서리 광고입니다. 자, 해를 품은 달, 해품달이라고 다 김수현 씨 나왔던 드라마죠. MBC. 자, 이건 제가 실제 편성 광고를 집행했던 사례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가인 씨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자, 보시는 2012년도에 제가 나스미디어에서 근무할 때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때는 이제 천정거리랑 사실 여러분들 5, 6, 7, 8호선 타보시면 알겠지만 천정거리 매체는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거의 1, 2, 3, 4호선도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액자형과 모서리형이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제일 중심인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뭐 잠깐 이거 팁으로, 자, B대형을 우리가, 아니, 모서리형을 B대형이라고 얘기했죠. B대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정거리 없습니다만 S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액자형을 우리가 A형이라고 합니다. A형. 이렇게 해서 지금은 A형과 자, B형만 남아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자와 모서리. 자, 이것들을 자, 동일한 광고주가 자, 한꺼번에 다 쓰는 것들을 편성열차. 왜냐면 여러분들 지하철 한번 타보시면 자, 모서리형에도 자, 지금 양력 두 개를 붙였습니다만, 뭐, A라는, 광고주, 여건 B라는 광고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바로 밑에 있는 액자도 C라는 광고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광고주가 AA,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일한 브랜드가 전체의 광고의 형태를 전부 다 지배적으로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편성열차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조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래핑이 아니라 기존에 자, ATL 매체를 써서 자, 어떤 그런 조닝을 이루는 이런 형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례 광고도 자, 원래는 낮게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물론 100mm 단위로 묶여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자, 이렇게 아예 통으로 다 활용을 해서 집행하는 광고주들이 꽤 많이 생기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실제 지하철 타보시면 아마 지금도 보실 수 있는 광고주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실 때 아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편성열차였고요. 자, 새로운 시도 2010년 나스미디어가 실제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5, 6, 7, 8호선에서 먼저 나스가 진행하고 났더니 자, 1, 2, 3, 4호선, 특히 2호선, 자, 2호선이 가장 메인 호선이잖아요. 자, 2호선도 자, 따라가서 벤치마킹 합니다. 그래서 지금 2호선에도 자, 부분 편성 열차가 있어요. 자, 이것들은 좀 더 영향을 서로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디지털 사이니지. 이건 너무 많이 했죠. 디지털 사이니지. 자, 워낙에 제가 아예 두 번째, 올 학기 초에 이미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자, 현재 5개 광고 업계를 대표하는 자, 그런, 키워드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자, 일단 요거는 자, 미디어 빈이라고 해서 커피빈의 매체를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여기 카피빈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커피빈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음료를 자, 기다릴 때, 자, 많은 이제 머물러 계시죠? 자, 그렇게 또 많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물론 카페빈에도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만들었었기도 했고요. 여러 이제 그 카페 체인들이 했습니다만, 실제 성공을 거뒀던 거는 커피빈, 미디어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아디다스면 그러니까 약간 여성들을, 그러니까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광고주들이 많이 뭐 패션 뷰티 쪽에 많이 참여했었죠.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코엑스물이에요. 지금은 이제 스타필드 코엑스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LG에드, 지금의 HS에드가 자, 광고 대행을 했었습니다만, 자, 써니텐은 여러분, 흔드는 과즙 음료거든요. 자, 여기서 터치를 딱 하면,
자, 실제 자, 광고 내용에서 흔들립니다. 자, 이렇게 뭔가 제품의 특성을 미디어의 특성과 연계하는 매체들, 자, 이런 것들도. 근데 지금은 사실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이미 다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자, 노출 형태로 지금 원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매체들이 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기로.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은 변화도 있었고, 근데 어떤 광고주는 터치보다는 그냥 단순 노출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했기 때문에, 자, 좀 더,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만약에 그런 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브랜드 취업 내지는 고객 참여했던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하실 때. 자, 이제 최근의 모습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자, 우리가 과거에는 전부 다 고정 형태의 어떤, 뭐라고 할까, 도착을 안내한다든가, 자, 이런 어떤 안내, 행선 안내기라고 하는 그런 매체인데, 과거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다 디지털 방식으로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한쪽은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옵니다만, 자, 이렇게 애호개역, 충동역 쭉 나옵니다. 노선별로, 그러니까 각 역사별로, 자,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이모티콘으로 사실 잘 보여주고 있죠. 약간의, 지하철의 어떤 정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체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디지털 형태의 매체로 되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주유소입니다. GS 칼텍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매체인데요. 일단 다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자, 여기 설명해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초시가 됐던 매체인데, 효시가 됐던. 자, 그리고, 자, 결국은 OH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다른 것보다는 장소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자, 볼까요? 카페, 쇼핑센터, 지하철, 주유소, 아파트 할 거 없이, 자, 우리가 그때 앰비언트 미디어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우리 디지털 매체들이, 자, 과거에는 사실은, 자, 얘기했던 것처럼 주유소에 매체 없었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당연히 매체가 없었겠죠.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람이 모이는 곳들이라면 어디가 됐던지 간에, 자, 어떤 미디어들이, 자, 생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성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단순한 인쇄 형태가 아니라, 자, 디지털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매체의, 자, 고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익스펜션, 디벨로프먼트 설명할 때 디벨로프먼트가 약간은 고도화라는 개념으로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쇄 형태를 어떤 디지털 형태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나옵니다만, 자, 이렇게, 자, 강력한 브랜드 체험을 시켜주는 매체들을 아까 이미 다 설명해 드렸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POP성 매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Purchase of Point, 그렇죠? 그래서, Point of Purchase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구매의 어떤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자, 여기 얘기했던 페브리즈는 아까 치면 이미 나왔습니다만, 탈취제로서는 가장 70% 이상의, 자, 점유율을 보이고는, 자, 그런 넘버원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자, 페브리즈는, 자, 이미 글레이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존 브랜드에 밀려서 사실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페브리즈, 어떤 탈취제의 어떤 그런, 뭔가 영광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자,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자, 이런 곳에 브랜드를 채워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대신 그때 설명해 드렸었죠? 이게 눈에 우리 아이들 많이 태우잖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도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가끔 타기를 좋아합니다. 옛날 기억이 났는지. 태우고 제가 다녔습니다만, 자, 아이들이 사실 눈높이에 이게 실제 제품이거든요. 이거 모업 아닙니다. 실제 제품이기 때문에 눈에 뿌렸더니 눈높이에 있잖아요. 설치 위치가.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반전이었다고 위기를 기회로. 자, 근데 실제 병원 갔더니 아무 이상 없었죠. 그 얘기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성분이 아이들의 어떤 눈마저도 이상 없게끔 할 수 있게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그만큼 되게 파워풀한, 자, 그런 미디어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페브리즈 에어였고요. 자, 브랜드 체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브랜드 체험 또는 브랜드 경험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개 광고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다른 디지털 매체와의 어떤 경쟁적인 어떤 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디지털 광고 매체들도 어떤 브랜드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그쵸? 아니면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 손으로 만져보는 것들에 대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살짝 보이시는 분이 매체 담당이셨는데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자, 그만큼 되게 브랜드를 체험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터치라는 거죠. 만져보고, 그쵸? 이렇게 한번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5개 강국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브랜드 체험 또는 경험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 이제 이제 아까 치면은, 그러니까 1차 때 했던 거고요. 지금은 2차 때, 아까는 2006년도. 자, 그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잘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좀 더 약간 보완을 했죠. 일단 네모적인 모양이 아니라 집 모양으로 바꿨고요. 자, 이런 것들도 약간 디벨롭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제품이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뿌리는 거 외에 여러분들 기화현상이라고 하죠. 나프탈렌 여러분들, 화장실에 과거에 여러분들 부모님 때 세대에는 화장실마다 나프탈렌이 있어서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냄새를 잡아주는, 이건 실제 이제 냄새를 잡아주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약간 페브리즈가 이제 고체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화장실에 페브리즈 비치형,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옷장 같은 데 비치해놓으면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제품이었었어요, 실제. 그래서 이것도 뿌리는 어떤 에어 외에, 이런, 그쵸, 분사 형식 외에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향을 맡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뭔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강력한 2차 캠페인을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캠페인에 대한 성공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것들을 좀 연장해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물을 잠깐 한 잔 마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페브리즈, 이 버스 광고는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죠. 저의 시그니처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벌써 2010년도니까 10년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캠페인을 한 사례를 그 뒤로 제가 공교롭게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더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혹시 현업에 나가셔서 꼭 이런 어떤 그런 똑같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좀 더 뭔가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이 좀 캠페인을 진행해 보시기를 되게 좀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버스는 페브리즈로 향균되었습니다. 되게 강력한 문구죠. 아마 지금도 아마 좀 어느 정도 통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당시에는 신종플루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2009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연예인들의 자녀가 사망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역시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만, 근데 물론 우리 타미플루라고 하는 대체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나스 다닐 때 한번 신종플루 걸려갖고 제가 5일 동안, 5일 정도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역시 격리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막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의 접촉만 피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먹고 가면 또 열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감염력도 막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시의성을 이렇게 잘 탔다는 거죠. 아까 제가 트렌드를 읽어라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좀 더 물리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좀 더 파워풀한 그런 어떤 광고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페브리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어떻게 보면 냄새를 제거해 주는 게 제품의 특성이었던 항균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충분히 광고 캠페인에 적용을 시켰고요. 실제로 카피로도 썼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이 지나고 아마 제가 20년이 지나도 아마 이 광고 어떤 캠페인은 제가 자랑스럽게 아마 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자, 볼게요. 자, 이때는 지하철과 버스 양쪽을 했고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걸 되게 꺼려 하셨었잖아요. 지금도 되게 어떤 분 한번 기침하시면 난리 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썼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스크에 대한 착용들을 크게 지금처럼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침할 때 옷소매를 가리고 이런 것들은 다 있었죠. 지금은 아예 그것도 아니라 마스크를 쓰라고 이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이렇게 지하철 광고와 버스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냥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액자와 모서리 광고도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세팅해서 하나의 어떤 세럼 매체로 진행했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브랜드 버스, 아까 브랜드 트레인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내 광고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예 버스 앱까지도 동일한 광고주죠. 페브리즈가 다 전부 다 지배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차내는 뭐 다 똑같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페브리즈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파브릭 소재, 천 소재만 그쵸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잘 보시면 절대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는 의자는 쓰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되게 디테일함이죠. 디테일함, 세부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지하철마다 그냥 플라스틱 소재만 있는 열차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고요. 이렇게 천 소재로 씌워져 있는 그런 열차에다만 이렇게 광고를 집행했다라는 거죠. 천정거리가 있는 것도 천정거리를 활용했고요. 자, 버스 내부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통일감 있게 했고요. 자, 왜냐면 지금도 시트 광고를 합니다만 다 다른 광고주가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앞면에도 광고가 보이게 돼 있고 또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색깔, 자, 노약 좌석이죠? 핑크는 임산부석, 그러니까 일반 색깔, 일반 좌석은 자, 파란색. 야, 요 색감은 정확하게 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상관없지만 왜냐면 광고주는 이 파란색으로 다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건 아니다. 왜? 이거는 정확하게 자, 이렇게 색깔을 맞춰줘야지만 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제안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아이고. 자, 그리고 벨까지도 이게 이제 없었던 매체를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한 거고요. 이건 디벨로프먼트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공간에 다 활용한 거죠. 확장도 하고 새로운 매체를 개발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의성 있는 매체 신종플로예요. 제품 특성을 활용했던 매체 전략이라는 거고, 자, 그 전략을 쓰면서도 자, 뭔가 매체에 대한 어떤 형식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이 매체마다의 자, 어떤 그런 뭐라고 환경을 알고 계셔야지만 자, 이러한 캠페인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또 있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이제 오늘은 패스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매치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파악하셔야지만 이렇게 파워풀한 매치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36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주 한 페이지만 더 일단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코크 제로에 대한 런칭인데, 자,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ATL, BTL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ATL 매치죠. 중앙 버스 쉘터에 대한 이야기, 코카콜라 제로 신제품 런칭 때, 그 다음에, 자, BTL은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일반적인 매체는 아니고요. 이게 약간 특수 형태의 매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 ATL 매체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근데 뒤에 겁니다. 요거는 특수 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BTL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중요한 건 ATL과 BTL을 혼용해서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했다는 거고요. 이게 실제 이제 코카콜라 제로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게끔 여기, 이게 냉장고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강남역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타겟 자체가 이제 여성이었기 때문에 20대 여성 젊은 층들에게 나눠줬던 거죠. 샘플링으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제가 타겟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자, ATL과 BTL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퍼포먼스까지도 브랜드 체험, 그리고 실제로는 음용까지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으로서, 자, 지금 현재도 사실은 활용하게 되면 되게 파워풀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인 거죠. 자, 그래서, 자, 미디어믹스, ATL과 BTL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과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ATL과 BTL을 어떻게 혼용해서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이 과목에 대한, 기말고사 대체과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저희가 공교롭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저희가 나머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아까 얘기했던 기말고사 대체과제에 대한 샘플링도 소개해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자, 우리가 추운 날씨에 또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